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혈색에 달걀처럼 탄력 있고 비단처럼 보드라울 것만 같은 아기들의 피부. 그런데 막상 키워보니 정말 그렇던가요? 어쩐지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간과되곤 하지만 사실 피부는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장기입니다. 게다가 신체 부위별로 피부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아이가 자랐을 때 미용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피부에 한 번쯤은 나타났던 질환들,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왠지 찝찝한 증상들, 혹은 언젠가 한 번쯤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들에 대해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아의 피부 병변은 많은 경우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치료를 꼭 받아야 하거나 혹은 일찍 치료받을수록 더 좋은 질환들도 있거든요. 또 많은 경우 피부로 나타난 현상이 그저 피부병이 아니라 전신질환의 한 증상인 경우도 많아서 여러 분과의 협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으로 신생아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새로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소아 피부 질환 두 번째 편을 참고해 주세요. 신생아기의 피부는 특별히 얇고 예민하고 약하지만 수분은 비교적 잘 보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태입니다. 특히 체온이나 혈색 등 반드시 전신 상태와 함께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꼭 피부과와 소아청소년과 두 분과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잠시 나타났다 곧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일과성 병변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밀입종, 밀리아라고 하는 작은 좁쌀 모양의 병변입니다. 이마나 뺨, 주로 코 주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신생아의 약 40%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합니다. 특별한 관리 없이도 생후 2-3개월 이내에 대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연어반인데요. 주로 목 뒤나 눈꺼풀, 이마 등 몸의 중앙 부위에 경계가 불분명한 연한 핑크색의 반점으로 관찰됩니다. 외국에서는 천사의 키스 혹은 황새가 물어온 자국이라고 귀엽게 표현하기도 하죠. 동양인에서만 발견되는 몽고 반점과는 달리 전 세계에서 많게는 50%의 신생아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얼굴에 발생한 경우 대개 1-2년 정도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목 뒤의 연어반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고 절반 정도에서는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미용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많지 않아요. 다만 이 편에서 말씀드릴 화염상 모반과의 구별은 중요할 수 있는데요. 화염상 모반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진해지고 커지고 점점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경계도 명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생아 중독성 홍반입니다. 신생아의 약 30에서 70%까지도 발견된다고 보고되어 있고 대개 출생 수일 이내에 나타나 1-2주 정도 지속이 됩니다. 손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좁쌀 정도로 작은 물집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별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뭔가 심각해 보이는 병명과는 달리 저절로 소실되는 가벼운 증상입니다. 한지는 땀띠로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땀샘이 막혀 발생하는 증상으로 그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각질층에서 발생하면 아주 작은 투명한 수포가 발생한 뒤 그 수포가 터지면서 대개 저절로 낫지만 표피 내에 땀샘이 막힐 경우 주로 팔다리에 굽혀지는 부분이나 목 주변 피부 밑이 붓고 가렵거나 따가움이 동반될 수도 있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물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면 곧 호전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간찰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신생아보다는 몇 개월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 특히 목이나 팔다리가 가장 통통해지는 돌 이전의 나이에서 많이 보게 되긴 하는데요. 목이나 손발목에서 미쉐린 타이어처럼 올록볼록하게 살이 접히는 곳에서 지속적인 마찰이나 압력, 열, 습기,
통풍 부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땀띠와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해주면 쉽게 호전되긴 하는데 피부가 계속 맞붙어 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곰팡이균이나 세균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서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여드름의 경우 사춘기의 여드름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한두 달 사이에 저절로 소실되지만 심한 경우 신생아라도 화농성으로 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드물지만 패이는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국소 연고 치료에 잘 반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 꼭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태열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아습진의 경우 대개는 일과성의 습진성 병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좋아지지만 소아 아토피와 연결된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 따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 아토피에 대한 내용은 뚝소리 채널 소아 아토피 편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저귀 피부염이란 기저귀를 차는 부위에 발생하는 피부염을 총칭하는 말로 단일한 질환이라기보다 여러 원인에 의한 복합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기저귀로 인한 통풍 방해, 대소변과 땀에 의한 축축함, 칸디다와 같은 곰팡이 감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핑크색으로 빨갛게 색깔만 변하는데 만성화되면서는 피부가 붓거나 혹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포나 피부 벗겨짐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치료의 원칙은 불필요한 수분으로부터 잘 건조시키고 보습제를 얇게 도포하는 것인데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나 아연이 함유된 발진 연고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피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드린 설명은 전형적인 증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일 뿐 진단은 언제나 직접 진료를 본 의사의 판단이 가장 정확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피부 병변은 위치나 모양에 따라 같은 병변의 이름이 다양하게 붙기도 하고 일부 혼용되는 용어들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뚝소리 채널 소아피부 2편에서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나 우리 아이 건강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